본인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지는 않는 대신에 뭘 했냐면 이 친구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1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급쟁이가 주변에 태반인데 사업으로 진짜 조단위 돈을 만진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한참 벤처기업이 붐이었거든요. 그때 막 창업한다고 엄청 돌아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진짜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거의 신입생부터 20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창업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 엄청 배우고 멍멍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엑시트를 해가지고 조단위 부자가 된 친구가 있는데 뭐 그 친구는 저를 모르겠죠.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이랄까? 저는 그렇게까지 목을 매면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 동아리 활동을.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잘 됐죠. 그런 친구도 봤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신사업 개발이라는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의 양태에 대해서 좀 정말 많이 봤어요. 온갖 것들을. 이게 대기업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하자고 막 업체들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타이밍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원래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는데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부자가 된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타이밍을 본인은 딱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기술이랑 딱 갖고 나왔는데 회사의 기술을 갖고 나왔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나왔는데 그게 잘 안 풀려가지고 어렵게 사업을 꾸려가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월급쟁이와 사업을 하는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원의 장점은요. 일단 꾸준하게 들어오는 현금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노동법 잘 돼 있거든요. 그 노동법으로 지켜지는 권리죠. 신사업 개발을 할 때도 심지어 대기업 회장님들도 군침을 흘리는 조건이 뭐냐면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 회장님은 오케이예요. 이게 사업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이게 엄청 심해요. 저도 지금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웹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도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이게 안 터져서입니다. 이게 진짜 홈페이지 매출 그래프도 이렇게 왔다가 빵 됐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됐다가 빵 됐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꾸준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월급쟁이 현금이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죠. 그리고 노 리스크인 이유가 노동법에 의해서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빚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 내 월급부터 주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현금이 꾸준히 들어온다. 이거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예측 가능성.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월급은 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뭐 이직을 한번 해야지 이렇게 뻥 뛰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사업은 이런다 그랬잖아요.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음 달에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질렀어. 그러면 난 예상이 되잖아요. 내가 월급 다음 달에 이만큼 들어올 테니까 컴퓨터 산 돈 갚고 뭐 남은 돈 이걸로 좀 라면 먹으면서 살지 이런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사업은 그게 안 돼요. 기계를 이만큼 비싼 걸 들여와서 내가 다음 달에 매출이 이 정도 예상이 되니까 뭐 이것만으로 살지 하다가 두 배 나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서. 근데 셀러리맨은 그렇지 않죠. 예상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보상의 크기를 내가 정할 수 없다. 그리고 노력과 보상이 항상 비례하진 않는다. 이건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뭐 사업이라고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게 되게 심해졌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 연봉이 뛰어요. 미국은 이직을 안 하잖아요. 싱가포르도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쟤 왜 이직 안 하고 저러고 있지?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띄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보상의 크기가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대박이라는 게 없다. 그냥 딱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대박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은 가다가 갑자기 뻥 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월급쟁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밈을 가져온 건데 비디오 게임에서의 샐러리만은 이렇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 워낙 유명하니까 미국 애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밈을 만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데 실제에서는 이러고 있다. 이게 노력과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시간도 내가 정할 수가 없지. 회사가 급하다 그러면 나가줘야지. 그게 또 월급쟁이 미덕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쟁이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사업은 과연 그렇다면 이상향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사업은 대박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상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매혹적이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노력이랑 보상이 항상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이제 MBA를 나왔기 때문에 많이 해보다 보면 피땀 흘려서 개척한 시장을 후발주자가 낼름 먹는 경우가 진짜 부지기수예요. 제가 여기다 아이리버를 쓴 이유가 아이리버가 우리나라 회사인 거 아시죠? 애플을 씹어먹겠다고 광고를 이렇게 때렸었어요. 아이리버라는 기업이. 지금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20대 분들은 저게 뭐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리버 MP3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디자인도 진짜 잘 빠졌고 내구성도 진짜 엄청났어요. 저도 이거 있었는데 노란색 진짜 오래 갑니다. 안 고장나요. 그래서 뭐 애플을 씹어먹는다는 광고까지 했었는데 아이폰 나오니까 한 방에 그냥 그게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업에서 이거는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도 할 수 없는 리스크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한 방 확 때리고 나면 회사가 그냥 팍 하고 박살이 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업하는 사람들 진짜 개고생해요. 제가 그 친구 고생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눈에 선하더라고. 왜냐면은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걔가 어떻게 창업을 하고 그거를 노력을 했는지는 선배들 통해서도 후배들 통해서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친구는 후배 막 돌아다니느라고 뭐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진짜 될 바가 아니에요. 회사원 고생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이걸 하니까 뭐 압박이 막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매출 압박이라든지 뭐 정산 압박 이런 것들 심하지 않아요. 고객들 불만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고객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저는 크게 불만이 없는데 진짜 실제로 사업을 하면 이 돈과 사람에 대한 압박이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망하면은 내가 한꺼번에 나만 망하는 거야 다. 직원들이야 뿔뿔이 흩어지면 되는 거고 그 잠깐 슬픈 거지만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빡셉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면요 경쟁사 견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해요. 음식점도 아시잖아요. 맛집 하나 생기면 그 옆에 엄청 음식점들 똑같은 거 생겨요. 심지어 똑같은 메뉴로 막 매장 연대니까 그거를 다 뚫어내야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기 서양 밈도 있잖아요. 스몰 비즈니스 오너. 스몰 비즈니스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보통 내 친구들 생각할 때는 맨날 파티하고 노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엄마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냥 들판에 앉아가지고 햇볕 쳐다보면서 노는 걸로 생각하고 사회에서 생각할 때는 약간 좀 더 전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고객들이 돈 내는 사람이니까 우리 돈 가져다가 부자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쓰레기 청소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난 이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하는 거는 거의 당나귀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고 제가 만약에 1인 기업으로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을 했다고 하면 진짜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압박감과 어쨌든 월급만큼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출사표를 던진 이상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내고 이겨야지 그 다음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회사에 한번 입사를 하셔서 비슷한 일이라도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경험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뭐 유명하신 백종원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분도 엄청 맛집 돌아다니고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물려받았다. 그럼 감이 하나도 없는데 바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위가 앉아가지고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음식점을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음식점 관련된 기업에서 재료는 어떻게 조달하는지 손님은 어떻게 끌어오는지 마케팅 기업이랑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이 타이밍이다 싶을 때 딱 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거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냥 막 들이박아갖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 방식을 했던 그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1조가 넘는 부자가 된 그 친구는 본인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지는 않는 대신에 뭘 했냐면 이 친구는 벤처기업가를 진짜 만날 때까지 계속 연락하고 찾아다니면서 계속 조언을 들었어요. 진짜 끊임없이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월급쟁이 경험 가진 사람보다 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도 20년이 걸려요. 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업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한 번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타이밍 좋게 딱 치고 나가려면 업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